어떡하죠? 보이세요? 푹 들어갔습니다. 와, 여기도 들어갔고 이 부분도 살짝 긁혔는데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이렇게 났습니다. 어떻게 망했어. 안녕하세요. 자동차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토리뷰 이창입니다. 제가 테슬라 모델 3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냥 고속도로 IC였나? 수원 IC 그쪽 방면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트럭이 이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났고요. 뭐 과실 비율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상대편 보험사가 화물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만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제 영상 때문에 테슬라를 구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테슬라를 구매하기 전에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는 점, 이 수리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바로 제 차를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사고 당시 사진인데요. 그냥 이렇게 저는 수원 IC에서 직진을 하다가 오른쪽 측면에서 트럭이 오는 바람에 사고가 난 사건이고, 아직까지 과실 비율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범퍼에 스크래치가 났고, 여기 보시면 휀다 쪽도 스크래치가 났죠. 이 휀다 쪽을 잘 보시면 그래도 다행히 이 카메라 부분이 손상은 없어서 다행히 카메라는 교체하진 않았고요. 이 휀다 부분이 이 정도 움푹 들어간 거면 뭐 일반 국산차 타시는 분들은 야, 이 정도면은 뭐 판금 수리 되지 않냐? 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또 테슬라가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거를 판금을 할 수는 없다고 하고요. 그냥 휀더는 교체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은 부딪힐 때 사이드 미러 부분 이쪽이 파손이 됐어요. 이것도 이따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 또한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수리를 완료한 상태고요. 총 견적이 389만원, 그러니까 390만원 정도가 나왔다. 단순히 그냥 차선 변경 접촉 사고였고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390만원, 야, 역시 테슬라는 수리비가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걸 이때 한번 느꼈고, 또 한번 느낀 게 뭐냐면, 보시면 공임이 더 비싸요. 부품비보다 공임이 더 나가. 이게 약간 수입차, 거기다 공식 샵의 어떤 그 특권이랄까? 공임이 부품비보다 항상 더 많이 나온다는 점. 전 그래도 공임이 부품비보다는 한 1.23배 밖에 안 비싸지만 진짜 비싼 경우는 뭐 두세 배가 공임이 더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뭐 이거는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사고 장면을 보여드렸다시피 일단은 범퍼가 나갔고 휀더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태였고 사이드 미러가 나갔죠. 범퍼 자체도 너무 얇다 보니까 이게 재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FMK에서 한번 보겠다고 처음에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수리를 강서 서비스 센터 FMK 공인 바디샵에서 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면 전방 범퍼 탈거, 이 부분, 이쪽 부분이 공인비예요. 이게 시간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시간당 8만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에서 16만원, 범퍼 탈거하는 데만 16만원이고, 범퍼를 분해 조립, 왜냐면 범퍼를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해 조립을 해야겠죠. 거기에 2.3시간이 투여가 됐고 18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우 휀더 교체는 앞쪽 전방에 오른쪽에 휀더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핸더를 아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탈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공인비만 64,000원이 들었고요. 우측 사이드 미러 교환, 이 부분 또 아까 제가 사고 현장에서 우측 사이드 미러가 파손이 됐다고 했죠. 그거를 교환하는 데만 7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전후 휠 교환, 이거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억울한 면이 조금 있거든요. 휠이 손상이 됐다고 하는데 한번 보이시나요? 휠이 여기 살짝 까졌거든요. 살짝 까졌는데 아무래도 FMK는 휠 복원 뭐 그딴 게 없대요. 그냥 무조건 다 교체. 그냥 조금만 긁혀도 다 교체니까 수리하기 전에 휠은 그냥 제가 따로 복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휠 교환해버리고 휠 교체 비용 다 받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수리센터를 갔을 때 이거 휠을 제가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하셨네요 하니까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전달이 돼서 그냥 휠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뭐 어차피 저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휠이 남아있으면 그냥 다시 갈아 껴달라고 했는데 뭐 어느새 바로 폐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정도 손상이라고 한다면 휠의 얼라이먼트가 다 괜찮은 상태에서 약간 우리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그냥 살짝 긁은 정도보다 못한 수준인데 이것 때문에 휠 전체를 교환하게 되는 뭐 그런 사태가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휠을 교환하는 데만 공인비만 4만원이 들었고요. 프런트 범퍼 수리, 아까 제가 범퍼는 재생을 한다고 했죠. 그 재생을 하는데 드는 공인비가 8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디 얼라이먼트 측정은 뭐 이거는 필요한 거니까 13만 6천원이 들었고, 앞 범퍼 도수 보장이랑 앞 우핸더 교환 도장,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부품들이 도장이 안 된 상태에서 공급이 돼요. 그래서 교환을 하더라도 그 색깔에 맞춰서 부품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팬더가 오면 거기에다 또 색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품비는 부품비 따로, 도색비는 도색비 따로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각각 7시간이나 들었잖아요. 바르는 시간까지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도색비는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점. 이 도색비는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도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제 업체에서 도색을 하는 게 힘들어요. 흰색 차량 같은 경우는 도색을 싸제 업체에서 해도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지만 저처럼 미나실이라던가 빨간색, 뭐 블루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색을 싸제로 하면은 티가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색은 웬만하면 FMK 공인 바디샵에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공인비가 어마무시하다는 점은 뭐 파악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사이드 미러 커버 교환 도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의 모든 부품은 그냥 도장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도 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도장, 사이드 미러 도장하는 부분만 1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아세이, 이게 펜더 아세이거든요. 펜더 아세이는 뭐 37만, 부품값 자체는 뭐 그렇게 엄청 비싼 건 아니다. 벤츠의 펜더 값도 이것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테슬라라고 해서 수리비의 부품값이 워낙 비싼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임이 비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리벳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워낙 저렴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여기 휠 41만원이에요 제가 그 조그만 기스 때문에 41만원에 4만원 총 45만원을 지불을 했어요. 물론 저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아깝잖아요. 저는 뭐 돈을 그렇게 막 함부로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냥 휠은 제가 복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FMK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휠이 교환된 채로 나왔고요. 이 사이드 미러 한 짝이 75만원, 그러니까 76만원 정도가 되죠. 그럼 76만원에 12만원이니까 88만원이 사이드 미러 한 짝 가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비싸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벤츠 사이드 미러 정품도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BMW 5 시리즈의 사이드 미러 정품 가격도 100만원이 넘어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총 389만 4,770원에 가격이 나왔다. 참고로 이 사진은 울트라비니군님 테슬라 모델 S 그 휀다 사고가 나셨을 때 사진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S랑 모델 X는 휀다 부분이 전체 다 알루미늄입니다. 전체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수리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알루미늄이 판금이 좀 어려워요. 만약에 폈는데 안 펴지면 이중 지출이 되니까 웬만하면 처음부터 그냥 다 교체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되게 조금 긁혔는데도 이 정도가 1,0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 테슬라가 수리비가 과한 건 아닙니다. 가격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른 외제차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는 수리 기간의 딜레이 때문에 렌트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수리비가 비싸다는 게 아니라 이런 테슬라 코리아의 수리 딜레이가 너무 잦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좀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 견적 대략 39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뭐 지나치게 뭐 많이 나온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제가 좀 테슬라 수리를 하면서 되게 불만스러웠던 이유는, 일단은 아까 사이드미러도 사실상 88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벤츠나 BMW도 뭐 그 정도가 나와요. 원래 수입차는 사이드미러의 가격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벤츠나 BMW는 애프터마켓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뭐 싸제, 뭐 그냥 내가
아니라 어느 수리업체, 수입차 수리업체에 어디든 가던 부품이 다 유통이 되기 때문에 벤츠나 BMW는 비교적 공임도 저렴하고 더 실력 있는 센터도 잘 찾으면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외부로 반출을 하지 않아요, 부품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인정해주는 외부 업체, 공인 바디샵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다 비쌉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휠에 조금만한 기스가 있어도 복원을 시켜주지 않아요. 다 교체를 하는 방식이죠. 더 아쉬운 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문짝 같은 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 심지어 얇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색이 까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문콕이요, 그렇게 돼버리면 도색하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공인 바디샵을 가야 돼. 근데 도색비 아까 보셨잖아요, 엄청 비쌉니다. 도색비 자체가 공인비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 나오고, 거기다가 웬만하면 판금도 잘 안 돼. 왜냐면 테슬라의 그 문짝이나 휀더, 범퍼 부분이 죄다 얇기 때문에 이걸 핀다고 하더라도 내구성을 보장을 못 한다고 해서 그냥 사실상 피는 것보단 교환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종합적인 걸 다 따지면 사실상 벤츠랑 BMW랑 공식으로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차를 타시면서 수리를 하실 때는 벤츠나 BMW가 훨씬 더 용이하다, 수리에 있어서는. 또 하나 조금 더 불편했던 점이, 테슬라는 공인 바디샵이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가 크게 났는데 수리를 해야 된다. 근데 문짝 같은 경우는 진짜 재수 없으면 3개월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테슬라 수리하는데 3개월 이상, 대기만 3개월 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테슬라의 수리는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한 이유, 아니면 좀 테슬라 코리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품들을 좀, 테슬라 지금 많이 팔리잖아요. 지금도 계약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테슬라 모델 Y가 나오면서. 근데 이런 부품들을 일단 국내에 재고를 쌓아둬야 되는 게 아닌가. 3개월, 4개월 되기까지 그런 일이 이뤄지는 불상사가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테슬라가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나서 대기를 3개월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최장 30일까지밖에 렌트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2달은 그냥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과실이 0이고 상대방 100인 100대 빵의 사고여도 사고 수리 기간이 3개월이 넘게 걸린다 이러면 최장 렌트는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잘못도 아닌데 나는 내 차를 못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타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 코리아에서 부품들을 미리미리 좀 수급을 해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일인데, 그냥 제 보험사에서 처음엔 테슬라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렌트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K5 풀옵션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K5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없나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가격이 더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TKC 카페에다가 렌트를 한번 쳐봤어요. 그래서 전차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전기차 사고 렌트를 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입을 한 다음에 그냥 연락을 했더니 똑같이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버전의 빨간색으로 대차를 받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됐어요. 대략 영업일 기준으로 수리 기간이 8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니에요. 다행히 저는 부품이 다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만약에 FMK에 부품이 없었다면 한 달 이상 그렇게 걸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차라는 어플, 여러분들이 전기차 오너시라고 하시고 나중에 사고 대차를 하시기에는 전차라는 어플이 좀 더 편리하게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어보니까 내가 꼭 전기차를 타지 않더라도 내연기관 차를 타도 전기차로 이 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렌트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기차 아니고 그냥 내연기관 차를 타시다가 렌트를 받으실 때 테슬라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전차 어플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광고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사고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는데 그래도 테슬라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나마 위로가 돼서 어느 정도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저는 390만원에 대략 영업일 기준 8일의 시간을 소요를 해서 렌트도 잘 받았고 이렇게 어쨌든 잘 끝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테슬라 코리아한테 바라는 건 제발 부품을 많이 갖다 놓으시라.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테슬라에서 외부 업체한테도 이런 부품들을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공인 바디샵이 실력은 최고입니다. 도색 완전 새 차 같아요. 그냥
뭐 이게 티도 안 날 정도 도색 완전히 깔끔하게 했고, 뭐 FNK는 워낙 유명한 바디샵이긴 하니까 그래서 실력 하나는 정말 믿을만 하지만 가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 업체들도 부품을 좀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 테슬라 수리 경험담이었고요. 다시 한번 이런 경험은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테슬라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불편하고 오래 기다리고 하는데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그럼 호구냐. 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이렇게 테슬라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